안녕하십니까. 경찰학 1일째 김현조 박사입니다. 자, 이번 주 문제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3월 25일 날 치러졌던 우리 그 순경 채용시험 문제 중에서 의미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처럼 범죄학은 앞으로입니까 문항수도 좀 많아질 거고 또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도 좀 깊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차 시험에서 바로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충분히 그러니까 정리했던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되는 주변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 그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문제가 이번에입니까 1차 시험에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일단 화이트 칼라 범죄 그럼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텐데 정확하게 개념이 어떤 건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원을 따지자면 화이트 칼라는 있죠. 우리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흰색 셔츠를 입고 그러니까 사무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걸 빗대서입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직업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거 있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화이트 칼라 범죄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개념을 최초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랍니까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서덜랜드가 화이트 칼라 범죄를 최초로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범죄는 기본적으로 하류 계층쯤입니까 하층민들만 저지른 게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덜랜드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바꿨습니다. 즉 서덜랜드가 이야기했을 당시에 화이트 칼라 범죄는 뭐냐면 직위가 굉장히 높다든지 또는 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쉽게 말씀하니까 상류층 사람이죠. 상류층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걸 가지고 우리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다. 그 당시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층민들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상류층 사람들도 범죄를 저지른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돌렸다는 점에서 이 화이트 칼라 범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자기 이론 가지고 설명하게 된 겁니다. 즉 어떤 직업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접촉하겠죠. 접촉을 하다 보니까 범죄 행위를 배워서 따라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개념을 정의를 하면서 나아갔습니까? 가장 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자기 이론인 차별적 접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관련된 게 이번에 문제로 그대로 나왔던 겁니다. 한번 보면 초기에 화이트 칼라 범죄 있죠. 범죄를 정의한 학자는 바로입니까? 우리 차별적 접촉 이론을 주장했던 바로 서덜랜드가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는 직업 활동과 관련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저질러지는 범죄다. 이게 바로입니까? 초기에 있죠. 초기에 화이트 칼라 범죄를 이야기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 놨는데 두 번째가 바로 그거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로 정의했던 게 바로 서덜랜드다.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범하는 게 화이트 칼라 범죄가 아니라 모든 계층입니다. 모든 계층, 즉 하층민이 됐든 또는 그 상류층이 됐든 간에 직업적 범죄를 통틀어서 지금은 화이트 칼라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였죠. 주체의 범위가 옛날하고 지금은 조금 다르다. 그런 정도로 기억을 조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이게 틀렸죠.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또는 강간 범죄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통적인 범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통적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화이트 칼라 범죄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 범죄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니까 특수한 범죄랍니다. 특수한 범죄. 그러니까 전통적 범죄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입니까? 우리 살인, 강도, 절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그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특수한 범죄하고는 조금 유형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도대체 화이트 칼라 범죄는 어떤 게 들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기 우리 PPT 자료에 되어 있는 것처럼 직업적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횡령 같은 걸 가장 큰 예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 같은 걸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도 넓게 보면 이것도 직업 관련된 범죄로 보면 돼서 가격 담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들어간다더라.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화이트 칼라 범죄 종류에 들어가고, 마지막에도 보니까 상류계층이죠. 상류계층의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 맞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까지의 범죄학의 대부분은 하층민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범죄학을 논의했다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돈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걸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유형의 범죄일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서들랜드가 화이트 칼라라는 범죄를 새롭게 정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화이트 칼라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시험에 좀 더 심화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성 같은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성 같은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화이트 칼라 범죄 있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좀 정리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일 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